가난한 공장 직원, 노숙자 할머니에게 베푼 친절이 불러온 기적, 피트. IT 대기업 회장님. 서울 예곽, 한강 지류가 조용히 흐르는 작은 동네. 한때는 수제 가구 제작으로 명성이 자자했지만 대량 생산과 값싼 수입 가구에 밀려 이제는 겨우 명맥만 유지하는 가구 공방들이 모여있는 곳입니다. 마을로 들어서는 길가에는 낡은 공방들이 위태롭게 늘어서 있고 간간히 들려오는 망치 소리와 톱질 소리가 마치 마을의 희미한 심장 박동처럼 느껴집니다. 마을 중심부에 위치한 김 사장님의 공방만이 몇몇 기술자들의 땀방울 덕분에 간신히 활기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28살의 민준, 가명, 은 이 공방에서 일하는 재능 있는 가구 기술자입니다. 그는 마을 끝자락 작은 집의 홀어머니, 가명, 여동생 민지, 가명, 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민준의 가족은 여러 어려움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만성 폐질환으로 꾸준한 치료가 필요했고, 고등학교 3학년인 민지는 어려운 가정 형편 때문에 학업을 중단해야 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가난 속에서도 민주는 늘 성실함과 강한 자존심을 잃지 않았습니다. 누구에게도 기대려 하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어려움을 헤쳐나가려 했었죠. 매일 아침 나뭇잎 사이로 햇살이 스며들기 시작하면 민주는 묵묵히 작업에 몰두했습니다. 한 푼이라도 더 모아 가족의 생계를 꾸려나가겠다는 희망을 품고서 말입니다. 점심시간, 민주는 공방 옆 오래된 느티나무 그늘 아래 동료들과 함께 앉았습니다. 식은 밥 한 덩이, 김치 몇 조각, 그리고 단무지가 전부인 초라한 식사였지만 동료들과 나누는 시끌벅적한 대화는 고된 오후 작업을 앞둔 그들에게 작은 위안이 되었습니다. 그때 공방 입구에 작고 초라한 형상의 한 할머니가 나타났습니다. 낡고 해진 옷을 걸친 할머니는 다 떨어진 천 가방을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공방 사람들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망설임과 간절함이 뒤섞인 눈빛으로 다가왔습니다. 젊은이들, 혹시 뭐 먹을 것 좀? 배가 너무 고파서 그런데. 할머니의 목소리는 힘없이 떨렸습니다. 시끌벅적하던 공방 사람들은 순간 조용해졌고 몇몇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민주는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이 점심이 오늘 그의 유일한 식사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차마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먹던 계란빵 반쪽을 깨끗한 휴지에 싸서 할머니에게 내밀었습니다. 고맙네, 젊은이. 이 은혜는 절대 잊지 않겠네. 할머니는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민준의 동료 몇몇은 노골적으로 비웃듯 말했습니다. 뭘 그런 사람한테 주냐?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알아? 민준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어쨌든 도울 수 있으면 돕는 거죠. 김할머니, 가명, 라고 자신을 밝힌 그 노인은 민준이 준 빵을 천천히 소중하게 먹었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했습니다. 자리를 뜨기 전 할머니는 민준을 오랫동안 바라보며 알 수 없는 말을 남겼습니다. 착한 젊은이로군. 세상은 자네 같은 사람을 절대 외면하지 않을 걸세. 민준은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그 말을 잊고 다시 작업에 집중했습니다. 그 한마디가 자신의 인생에 깊은 흔적을 남기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늦은 오후, 해가 뉘엿뉘엿 넘어갈 무렵 배송 기사 한 명이 헐레벌떡 공방으로 뛰어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잔뜩 굳어 있었습니다. 큰일 났어요. 창고에 보관 중이던 납품할 가구들이 심하게 파손됐다고 연락 왔어요. 제때 납품 못할 것 같답니다. 공방 전체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민준과 동료들은 모두 경악했습니다. 만약 이 납품건을 제때 처리하지 못하면 공방은 큰 계약을 잃게 되고 이는 공방의 존폐와 모든 직원의 생계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배송 기사의 충격적인 소식 이후 공방은 혼란에 휩싸였습니다. 김 사장, 가명, 은 잔뜩 상기된 얼굴로 나타나 직원들에게 소리쳤습니다. 납품 전 가구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며 모두를 질책했습니다. 이번 달 가장 중요한 주문인데 이게 실패하면 우리 공방문 닫아야 할지도 몰라. 김 사장은 민준에게 돌아섰습니다.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민준 씨, 자네가 마감 처리 담당이었지? 제대로 확인했나? 민준은 이번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자신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지만 더 이상 상황을 악화시키지 않기 위해 책임을 떠안기로 했습니다. 제가 미처 확인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떻게든 해결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의심의 눈초리와 수군거림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습니다. 몇몇 동료들은 노골적으로 불쾌감을 드러냈고 특히 평소 민준을 탐탁지 않게 여기던 박대리, 가명는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영웅 행세 그만하지? 그렇게 잘났으면 공방이 이 지경이 되도록 놔뒀겠어? 괜히 남들한테 피해 주지 말고. 모욕적인 말에도 민준은 침묵했습니다. 압박감은 점점 더 커졌지만 그는 애써 평정심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힘든 하루를 마치고 민준은 골목 안쪽에 자리한 작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어머니가 낡은 침대에 누워 심하게 기침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어머니의 만성 폐질환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지만 병원비 걱정에 병원에 가기를 완강히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여동생 민지는 방구석에 앉아 숙제를 하면서도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어머니를 흘깃거렸습니다. 작은 집안은 종이 위를 스치는 연필 소리와 어머니의 기침 소리만이 간간히 들릴 뿐 무거운 침묵에 잠겨 있었습니다. 민주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더 열심히 일해야 한다고, 절대로 가족을 이대로 무너지게 둘 수 없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날 밤 희미한 등유 램프 불빛 아래 민주는 집 앞 평상에 앉아 공방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골똘히 생각했습니다. 차가운 밤바람이 시골 마을 특유의 싸늘한 습기를 몰고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때 등 뒤에서 시고탁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젊은이, 무슨 걱정거리가 그리 많아서 표정이 그런가? 민주는 깜짝 놀라 돌아봤습니다. 낮에 공방에 나타났던 김 할머니였습니다. 할머니는 작은 꾸러미 하나를 들고 있었습니다. 앙상한 손으로 그것을 민준에게 내밀었습니다. 별건 아니지만 내 성의일세. 받아두게나. 할머니의 눈빛에는 이상하리만치 따뜻한 관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주는 놀라 어쩔 줄 몰라 하며 거절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어떻게 이걸. 하지만 할머니는 단호하게 꾸러미를 민준 앞에 내려놓고는 그가 더 묻기도 전에 몸을 돌려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꾸러미를 열어본 민주는 깜짝 놀랐습니다. 안에는 낡았지만 정교하게 세공된 은반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반지를 손에 쥐자 차가운 금속의 감촉과 섬세한 문양이 느껴졌습니다. 이렇게 가난해 보이는 분이 어떻게 이런 귀한 물건을 가지고 계실까? 도대체 누구실까? 민주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궁금했지만 민주는 그 반지를 함부로 사용하지 않고 소중히 간직하기로 했습니다. 김 할머니의 진짜 목적이 무엇인지 궁금해졌습니다. 다음날 공방에서 김 사장은 전 직원을 소집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납품 손실을 만회할 방법을 찾지 못하면 공방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고 통보했습니다. 공방 안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걱정과 분노가 뒤섞인 시선들이 민준에게 쏠렸습니다. 박 대리가 다시 큰 소리로 비난했습니다. 맨날 저 사람 때문에 문제야. 재수 없는 사람 같으니라고. 민준은 입술을 굳게 다물고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일주일 안에 해결책을 내놓아 공방을 구하고 모두의 일자리를 지켜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오자 민지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그를 맞았습니다. 오빠, 아까 어떤 낯선 아저씨가 오빠를 찾아왔었어. 쪽지를 남기고 갔는데. 민주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쪽지, 뭐라고 쓰여 있는데? 민지가 내민 작은 쪽지에는 민준을 경악하게 만드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 자정, 개울가에서 봅시다. 내가 도와주겠소. 민준은 집 앞 평상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낯선 남자가 남긴 기묘한 메시지가 적힌 쪽지가 그의 손안에 있었습니다. 서툴지만 분명한 글씨였습니다. 오늘 자정, 개울가에서 봅시다. 내가 도와주겠소. 민지는 옆에 앉아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오빠,
가지마 함정일지도 몰라. 나쁜 사람들이면 어떡해. 하지만 민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이게 공방을 구할 유일한 기회일지도 몰라. 작은 희망이라도 있다면 시도해 봐야 해. 깊은 밤, 하늘은 칠흑같이 어두웠고 희미한 달빛만이 개울수면 위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주변은 고요했고 오직 바람결에 실려오는 풀벌레 소리만이 들렸습니다. 민주는 약속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불안했지만 동시에 굳은 결의에 차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한 남자의 형체가 나타났습니다. 낡은 작업복 차림의 모자를 깊게 눌러 쓴 남자는 얼굴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남자는 민준에게 다가와 낮고 비밀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최 씨, 가명라고 하네. 예전에 김 사장 밑에서 일했었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 알고 있네. 민주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호기심이 두려움을 압도했습니다. 무슨 일을 아신다는 거죠? 그리고 왜 저를 만나자고 하셨습니까? 최 씨는 목소리를 낮추고 민준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파손된 가구 말일세. 그건 운송 중 사고가 아니었어. 누군가 고의로 파손한 걸세. 민준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심장이 거세게 뛰었습니다. 누가 그런 짓을, 그리고 어떻게 그렇게 자세히 아시는 거죠? 최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더욱 낮아졌습니다. 김 사장 밑에 있는 박 대리 지실세. 대기업과 짜고 공방을 파산시킨 뒤 헐갑에 넘기려는 속셈이야. 최 씨의 말은 민준에게 청천벽력과 같았습니다. 그는 잠시 멍하니 서서 최근의 사건들을 머릿속으로 조합하며 상황을 파악하려 애썼습니다. 최 씨는 말을 이었습니다. 그의 눈빛에 엄중함이 서렸습니다. 그리고 김 할머니를 조심하게. 그분은 평범한 분이 아니야. 과거 중부 지역에서 가장 큰 가구 회사를 운영했지만 모함을 받아 모든 것을 잃었지. 지금 자네와 김 사장 공방을 돕는 데는 뭔가 이유가 있을 텐데. 아직 나도 잘 모르겠네. 민주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최 씨의 말은 김 할머니에 대한 호기심을 더욱 증폭시키는 동시에 의심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두 사람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멀리서 갑자기 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최 씨는 즉시 말을 멈추고 경계하는 눈빛으로 뒤를 돌아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낯선 남자 여러 명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땅을 밟는 육중한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선두에 선 남자가 소리쳤습니다. 최 씨, 감히 이 일을 발설해? 저놈 잡아. 민주는 당황했지만 최 씨는 그를 밀어내며 다급하게 속삭였습니다. 어서 도망치게. 잡히면 안 돼. 여긴 내가 맡을 테니. 민주는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근처 골목길을 향해 전력 질주했습니다. 뒤에서 쫓아오는 발소리와 고함 소리에 뒤돌아볼 엄두도 내지 못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민주는 온몸이 지쳐 숨을 헐떡였습니다. 하지만 곧 이상한 낌새를 차렸습니다. 집 문이 활짝 열려 있었고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엄마, 민지야. 민주는 공포에 질려 목이 메어 소리쳤습니다. 아무런 대답도 없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작은 쪽지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희갈겨 쓴 글씨를 보자 그의 손이 떨렸습니다. 가족을 만나고 싶으면 내일 새벽 6시 공방 뒤 폐공터로 와라. 경찰에 알리면 재미없을 줄 알아라. 민주는 쪽지를 손에 꽉 쥐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하게 얽혔습니다. 쪽지에 적힌 냉혹한 협박은 그를 잠시도 가만히 있게 놔두지 않았습니다. 그는 공방에서 가져온 나무 강목 하나와 작은 손전등을 챙겼습니다. 어떤 위험이 기다리고 있든 맞서 싸울 각오였습니다. 새벽녘, 그는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캄캄한 하늘에 드문드문 박힌 별들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엄마와 민지를 구해야 해. 그는 스스로에게 다짐하며 공방 뒤 폐공터를 향해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폐공터는 위험한 기운이 감도는 곳처럼 보였습니다. 사람 키보다 높이 자란 잡초들이 바람에 스산하게 흔들렸고
차갑고 축축한 공기는 민준의 불안감을 더욱 증폭시켰습니다. 작은 손전등 불빛이 길을 비췄고 그의 발걸음마다 마른 풀들이 바스락거리는 소리를 냈습니다. 폐공터 한 구석에는 낡은 트럭 한 대가 멈춰 서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교활한 박 대리와 그의 부하 2명이 서 있었습니다. 박 대리는 트럭의 등을 기댄 채 도전적인 표정을 짓고 있었고 두 부하는 양옆에 서서 날카로운 눈빛으로 민준을 쏘아보고 있었습니다. 용케 혼자 왔군. 배짱 한번 두둑해. 박 대리가 비웃으며 오만한 말투로 말했습니다. 민준은 손에 진 강목을 꽉 잡았습니다.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원하는 게 뭐냐? 우리 가족은 어디 있지? 박 대리는 팔짱을 끼고 냉담하게 웃었습니다. 걱정 마, 내 엄마와 동생은 아직 무사하니까. 하지만 내 말대로 하지 않으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몰라.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민준은 박 대리를 향해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그의 눈빛은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똑똑히 말해. 원하는 게 뭐냐고. 박 대리는 어깨를 으쓱하며 여전히 거만한 태도로 말했습니다. 간단해. 이 동네에서 떠나. 공방은 나한테 넘기고 내가 동의하기만 하면 모든 게 조용히 끝날 거야. 민준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내가 쉽게 포기할 것 같나? 이 공방은 우리 마을 사람들 전부를 먹여 살리는 곳이야. 내 놈 손에 망가지게 둘 순 없어. 박 대리가 큰 소리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웃음은 갑자기 나타난 최 씨 때문에 금세 잦아들었습니다. 최 씨는 서류 뭉치 하나를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박 대리를 똑바로 쳐다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박상철, 내 놈 수작은 이제 끝났어. 내가 예국계 투자회사에 공방을 몰래 팔아넘기려는 계약서 사본, 내가 다 가지고 있다. 박 대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의 눈에 당혹감이 스쳤지만 그는 곧 억지로 태연한 척했습니다. 늙은이가 뭘 어쩌겠다는 거야? 여기선 돈과 힘이 전부라고. 최 씨는 한 걸음 더 다가서며 박 대리의 얼굴을 향해 손가락질했습니다. 넌 내가 저지른 짓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거다. 절대로 공방이 내 놈들 손에 넘어가게 두지 않겠어. 박 대리는 참을성을 잃고 부하들에게 두 사람을 잡으라고 명령했습니다. 두 부하가 달려들었습니다. 민준과 최 씨는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수적으로 불리했습니다. 민준의 손에 들려있던 강목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절망감이 그를 덮쳤습니다. 바로 그때 자동차 엔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고급 세단 한 대가 근처에 멈춰섰고 차에서 김할머니, 아니 이제는 강순이, 가명, 회장이 내렸습니다. 그녀는 침착해 보였지만 날카로운 눈빛은 주변 공기를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박상철 부장, 자네가 감히 나를 속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나? 강 회장의 목소리는 단호하고 위험이 넘쳤습니다. 박 대리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휴, 회장님. 그는 말을 더듬으며 제대로 잊지 못했습니다. 강 회장은 박 대리에게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시선은 그에게서 떼지 않았습니다. 내가 한 짓 모두 알고 있다. 과거에도 나를 배신하고 내 회사를 무너뜨렸지. 하지만 이번에는 그렇게 되도록 놔두지 않겠다. 곧이어 경찰들이 현장에 도착했고 박 대리와 그의 부하들을 신속하게 제압했습니다. 연행되기 직전 박 대리는 증오에 찬 눈빛으로 돌아보며 소리쳤습니다. 이걸로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 너희들이 아직 모르는 게 많을 거다. 민준은 강 회장에게 다가가 혼란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회장님,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왜 저를 도와주신 거죠? 하지만 강 회장은 아무 말 없이 침묵했습니다. 그녀는 복잡한 표정으로 먼 하늘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마치 누구에게도 말하고 싶지 않은 과거를 떠올리는 듯했습니다. 경찰이 박 대리와 그의 일당을 데리고 떠나자 폐공터는 다시 평소의 정적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민준의 마음속은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그는 강 회장을 바라보며 유혹 가득한 눈빛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회장님,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박 대리에 관한 일을 어떻게 다 알고 계셨던 거죠? 강 회장은 여전히 먼 곳을 바라보며 침묵했습니다. 잠시 후 그녀는 가볍게 한숨을 내쉬고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민준군, 자네가 알아야 할 것들이 있네. 이제 모든 것을 알 때가 된 것 같아. 강 회장은 민준을 데리고 한적한 골목 뒤편에 있는 자신의 소박한 임시 거처로 향했습니다. 단출한 공간, 희미한 등유 램프 불빛 아래 테이블 위에는 낡은 나무 상자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강 회장은 상자를 여러 세월의 흔적이 묻어나는 빛바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강 회장이 온화한 미소를 띤 한 남자 옆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사진 속 남자를 가리키며 매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분은 자네의 아버지, 민준 군의 아버지일세. 민준은 온몸이 굳는 듯했습니다. 눈을 크게 뜨고 자신이 들은 말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되물었습니다. 제 아버지요? 강 회장은 고개를 끄덕이고는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자네 아버지는 내게 아들이나 마찬가지였고 동시에 나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동업자였지. 우리 둘이 함께 이 공방을 세웠네. 그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고 언제나 가족을 위해 헌신했지. 하지만 공방에서 일어난 끔찍한 사고로 목숨을 잃고 말았어. 강 회장은 말을 멈췄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졌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사고는 내게 가장 소중한 친구를 앗아갔을 뿐만 아니라 엄청난 빚을 남겼지. 자네 가족이 수년 동안 어려움을 겪었던 것도 바로 그 때문이야. 이야기를 듣는 동안 민주는 가슴이 미어지는 듯했습니다. 그는 강 회장을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이 모든 사실을 예전부터 알고 계셨으면서 왜 저희를 더 일찍 도와주시지 않으셨어요? 민준이 매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강 회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눈빛에는 깊은 후회가 서려 있었습니다. 내가 잘못했기 때문일세, 민준군. 경쟁자들이 회사를 공격했을 때 나는 맞설 만큼 강하지 못했어. 모든 것을 버리고 도망치는 길을 택했지. 하지만 이제 더는 외면할 수 없었네. 자네 아버지와 내가 함께 일군 것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자네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돌아온 걸세. 강 회장의 이야기는 민준의 마음을 움직였고 동시에 굳은 결의를 다지게 했습니다. 그는 강 회장을 바라보며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장님, 걱정 마십시오. 제가 모든 것을 걸고 공방과 아버지의 명예를 지키겠습니다. 강 회장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랑스러움과 걱정이 뒤섞인 미소였습니다. 바로 그때 문틈으로 낯선 편지 봉투 하나가 쑥 들어왔습니다. 강 회장이 편지를 주워 열어보자 두 사람은 함께 짧은 손글씨 메모를 읽었습니다. 이쯤에서 멈추는 게 좋을 거다. 그러지 않으면 끔찍한 결과를 맞게 될 테니. 강 회장의 눈빛이 엄중해졌습니다. 그녀는 민준을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해. 조심해야 하네. 배후에 있는 자들은 박 대리보다 훨씬 위험한 자들일 수 있어. 강 회장은 다시 나무 상자로 가서 두툼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그것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며 민준에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내가 오랫동안 준비해온 계획일세. 몇몇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할 텐데 그들을 설득할 열쇠는 바로 자네, 민준 군일세. 민준은 서류 뭉치를 받아 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단호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이 피어올랐습니다. 과연 자신이 앞으로 닥쳐올 시련들을 감당할 수 있을지 스스로에게 묻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민준은 강 회장이 건넨 서류 뭉치를 펼쳤습니다. 낡은 종이 위에는 아버지와 함께 일했던 사람들의 명단이 적혀 있었습니다. 강 회장은 첫 번째 이름을 가리켰습니다. 윤씨 아저씨, 가명을 찾아가 보게. 그는 자네 아버지의 오른팔이었지. 우리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바로 그분일 걸세.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으로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과연 그분이 기꺼이 도와주실까? 특히 이렇게 상황이 복잡한데. 강 회장은 민준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확신에 찬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내가 알려주는 대로만 하게. 두려워할 필요 없어. 나는 자네를 믿네. 민주는 외곽 지역의 작은 가구 공방에서 윤씨 아저씨를 찾아 나섰습니다. 그곳에 도착했을 때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예순이 넘어 보이는 백발의 윤씨 아저씨는 민준의 방문 목적을 의심하는 듯했습니다. 젊은이는 여긴 어쩐 일인가? 나는 더 이상 골치 아픈 일에 엮이고 싶지 않네. 윤씨 아저씨가 차가운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민준은 심호흡을 하고 자신의 가족이 처한 어려운 상황과 박대리, 그리고 배후 세력의 음모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간절하게 강조했습니다. 저는 단순히 공방을 지키려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께서 남기신 소중한 유산을 지키고 싶습니다. 민준 아버지의 이름을 듣자 윤씨 아저씨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그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자네 아버지는 정말 훌륭한 사람이었지. 하지만 그건 다 오래전 이야기일세. 나는 더 이상 휘말리고 싶지 않아. 민주는 끈기 있게 아버지와 윤씨 아저씨 사이의 아름다웠던 추억들을 이야기하며 두 사람이 공방을 세우기 위해 쏟았던 헌신을 상기시켰습니다. 민준의 진심 어린 말에 윤씨 아저씨의 마음은 조금씩 누그러졌습니다. 대화가 잘 진행되던 중 갑자기 낯선 남자들이 공방에 나타났습니다. 그중 한 명은 박대리의 부하임이 분명했습니다. 그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윤씨, 이 젊은이와 엮이지 않는 게 좋을 거야. 그러지 않으면 당신 공방도 무사하지 못할 줄 알아. 민주는 벌떡 일어섰습니다. 그의 눈빛은 결연하게 빛났습니다. 당신들이 이분을 협박할 권리는 없어. 우리는 그냥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을 뿐이고 나는 누구도 무고한 사람을 해치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소. 낯선 남자들은 민준을 비웃었지만 그의 단호한 태도에 몇 마디 협박만 남기고 물러갔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 윤씨 아저씨는 한동안 말없이 민준을 바라보다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자네를 보니 자네 아버지가 생각나는군. 언제나 명예와 가족을 최우선으로 생각했던 사람이지. 윤씨 아저씨는 민준을 돕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경고했습니다. 이 길은 쉽지 않을 걸세. 잔인한 자들을 상대할 각오를 해야 하네.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믿음직한 동료를 얻게 되어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그날 밤 민준이 집에 돌아왔을 때 문틈 아래 익명의 편지 한 통이 놓여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편지 안에는 공방 사진 몇 장과 함께 협박성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쯤에서 멈춰라. 그러지 않으면 내 공방은 잿더미가 될 것이다. 민준은 편지를 들고 강 회장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말했습니다. 이제 자네의 용기를 증명해야 할 때가 왔네. 배후 세력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어. 우리는 절대 물러서서는 안 되네. 강 회장은 상자에서 또 다른 서류 뭉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차갑게 빛났습니다.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할 걸세. 그리고 민준군, 자네가 바로 그들을 설득할 열쇠일세. 민준은 한밤중에 불안감에 잠을 깼습니다. 익명의 편지는 여전히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고 협박의 말들이 귓가에 맴도는 듯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전화벨이 유란하게 울려 민준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공방야간 경비원인 광수씨, 가명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민준씨, 공방이 습격당했어요. 민준은 생각할 겨를도 없이 즉시 겉옷을 걸치고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강 회장도 그의 뒤를 바짝 따랐습니다. 공방에 도착했을 때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민준을 망연자실하게 만들었습니다. 부서진 나무 조각들이 사방에 널려 있었고 기계들은 심하게 파손되어 있었습니다. 광수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자정 가까이 됐을 때였어요. 낯선 남자들이 공방에 몰래 들어와서 망치랑 몽둥이로 마구 부수기 시작했어요. 제가 발견하자마자 바로 도망쳤고요. 민주는 눈앞의 아수라장을 말없이 바라보았습니다. 무력감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강 회장은 그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들이 자네를 포기하게 만들려는 속셈이겠지. 하지만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그 어느 때보다 굳건히 맞서야 할 때일세. 현장을 조사하던 중 민주는 바닥에 떨어진 검은색 스카프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막 도착한 윤 씨 아저씨는 그 스카프를 보자마자 알아차렸습니다. 이건 박 대리 밑에서 일하던 놈들 중 하나의 것이네. 틀림없이 그놈들 짓이야. 강 회장은 미간을 찌푸리며 엄중하게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경고가 아니야.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메시지를 보낸 걸세. 상의 끝에 강 회장은 계획을 제안했습니다. 윤 씨 아저씨는 예전 인맥들을 동원해서 습격범들에 대해 좀 더 알아보세요. 그리고 민준군, 자네는 박 대리를 직접 만나야 하네. 그의 진짜 속셈이 무엇인지 알아내야 해. 민주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결의에 차 있었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명확히 밝히지 않으면 이 공방은 버텨낼 수 없을 겁니다. 다음 날 아침, 민주는 작은 카페에서 박 대리를 만났습니다. 대화는 정중하게 시작되었지만 분위기는 금세 팽팽해졌습니다. 박 대리는 비웃으며 탐욕스러운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자네가 공방을 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나? 자네 가족은 나를 상대할 힘이 없어. 민주는 평정심을 유지하며 대답했습니다. 우리 가족은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이 공방은 당신이 쉽게 빼앗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박 대리는 싸늘하게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하지만 떠나기 전 경고의 말을 남기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조심하게, 민준군. 게임은 이제 막 시작됐을 뿐이니까. 박 대리와의 만남에서 돌아오자마자 민주는 윤 씨 아저씨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습격범들이 예곽 지역 근처 창고에서 목격되었다는 정보였습니다. 강 회장은 직접 민준과 함께 그곳으로 가서 조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떠나기 전 그녀는 경고했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해야 하네. 그곳에서 무엇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몰라. 창고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문이 밖에서 잠겨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민준과 강 회장은 안으로 들어갈 방법을 찾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이 막 문을 통과하는 순간 거대한 폭발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순식간에 맹렬한 불길이 치솟았고 연기가 사방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강 회장이 소리쳤습니다. 민준 군, 어서 빠져나가야 해. 민준은 주위를 둘러보며 당혹감에 휩싸였습니다. 뭔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누가 이런 함정을 설치한 것일까? 이것은 단순한 경고일까? 아니면 그 이상의 의미가 있는 걸까? 검은 연기가 창고를 뒤덮었고 내부에서는 작은 폭발음이 끊임없이 들려와 숨막히는 공기를 만들었습니다. 강 회장은 연기 때문에 메인 목소리로 민준의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어서 여기서 나가야 해. 나를 따라오게. 민준은 필사적으로 탈출구를 찾았습니다. 바로 그때 문 근처에 굴러다니는 쇠지렛대 빠루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달려가 온 힘을 다해 쇠지렛대로 철문 자물쇠를 내리쳤습니다. 몇 번의 시도 끝에 자물쇠가 부서졌고 두 사람은 불길이 창고 전체를 삼키기 직전에 간신히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불길 속에서 막 빠져나왔을 때 민준과 강 회장은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한 남자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이씨 가명였습니다. 가족의 오랜 친구였지만 수년 동안 흔적도 없이 사라졌던 사람이었습니다. 민준 군, 회장님, 두 분 괜찮으십니까? 이 씨가 급히 달려오며 물었습니다. 강 회장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이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선생, 왜 이제야 나타나신 겁니까? 이 모든 상황을 알고 계셨던 건가요? 이 씨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한때 박 대리 밑에서 일했었습니다. 그가 무슨 짓을 꾸미고 있는지, 그리고 절대 멈추지 않을 거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일이 벌어지도록 내버려 둔 제 잘못을 압니다. 이번에는 제 잘못을 만회하고 싶습니다.
이 말을 듣는 민준의 마음속에는 회의감과 기대감이 교차했습니다. 민준은 공방 습격 현장에서 발견했던 검은색 스카프를 꺼내 이 씨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이건 박 대리가 고용한 깡패들의 표식입니다. 주로 외곽 지역에 숨어 지내죠. 그들은 당신이 실패할 때까지 절대 멈추지 않을 겁니다. 민준은 스카프를 꽉 쥐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결연한 의지가 드러났습니다. 강 회장이 제안했습니다. 박 대리와 배후 세력에 맞서려면 증거가 필요합니다. 이 선생께서 깡패들에 대한 정보를 더 찾아주시고 민준군은 더 큰 위험에 맞설 준비를 해야 합니다. 모두 계획에 동의했습니다. 이 씨는 민준을 데리고 깡패들이 자주 모인다는 재래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새로운 단서를 찾기를 바라면서 말입니다. 시장은 온갖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민준과 이 씨는 근처 찻집에 앉아 주변에 무관심한 척하며 상황을 살폈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두 남자의 대화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이 씨는 그들이 박 대리의 부하임을 알아차렸습니다. 오늘 밤까지 모든 걸 끝내야 해. 흔적 남기지 말고. 두 남자 중 하나가 말했습니다. 민준은 재빨리 대화를 녹음했습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그의 행동이 발각되고 말았습니다. 두 남자가 위협적인 눈빛으로 돌아섰습니다. 너희들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민준과 이 씨는 즉시 자리에서 일어나 도망쳤습니다. 시장의 좁은 골목길을 헤치며 달린 끝에 간신히 잡히기 전에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공방으로 돌아왔을 때 민준은 공방의 오랜 직원인 김대리, 가명가 구석진 곳에서 몰래 통화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김대리의 긴장된 목소리는 민준의 의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김대리님, 왜 그러셨어요? 저는 대리님을 믿었는데. 민준은 몰래 공방을 빠져나가려는 김대리를 보고 물었습니다. 김대리는 아무 대답 없이 민준을 한참 바라보다가 그대로 가버렸습니다. 강 회장은 그의 뒷모습을 보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아마 협박을 당하고 있는 것 같네. 너무 서둘러 단정 짓지 말고 좀 더 알아봐야 하네. 그날 밤 또 다른 익명의 편지가 민준의 집으로 배달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내용이 더욱 명확하고 위협적이었습니다. 만약 포기하지 않는다면 다음번엔 공방만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민준은 편지를 손에 꽉 쥐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결연하게 빛났습니다. 그는 강 회장을 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멈출 수는 없습니다. 이건 우리 가족과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지킬 기회입니다. 공방 안은 이상하리만치 조용했습니다. 민준은 낡은 나무 의자에 앉아 이전 습격에서 남은 증거인 검은색 스카프를 만지작거렸습니다. 강 회장은 맞은편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들이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 같아요. 그 협박 편지는 시작일 뿐이에요. 민준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강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네. 하지만 이 고유함이야말로 가장 두려운 것일세. 조심해야 하네. 민준은 문을 잠그기 전 공방 주변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모든 것이 평범해 보였지만 밤의 차가운 공기는 그에게 불길한 예감을 느끼게 했습니다. 갑자기 공방의 불이 모두 꺼졌습니다. 모든 것이 어둠에 잠겼고 민준과 강 회장의 가쁜 숨소리만이 들렸습니다. 어머니, 거기 가만히 계세요. 절대 나오시면 안 돼요. 민준이 속삭였습니다. 위험이 코앞에 닥쳤음을 직감했습니다. 공방 밖에서 조심스러운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복면을 쓴 한 무리의 남자들이 파괴 도구를 들고 몰래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민준은 재빨리 큰 목재 더미 뒤에 몸을 숨기고 강 회장에게 작은 사무실에 가만히 있으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는 나무 막대기로 벽을 가볍게 두드려 소리를 냈습니다. 침입자들의 주의를 끌어 강 회장이 있는 곳에서 멀어지게 하려는 의도였습니다. 어머니, 제가 어떻게든 저들을 여기 묶어둘게요. 절대 나오지 마세요. 민준이 전화로 속삭였지만 신호가 끊겼습니다. 민준은 두 명의 침입자와 맞닥뜨렸습니다.
그는 재빨리 공방 안의 도구들을 이용해 자신을 방어하며 최대한 소리를 내지 않고 그들을 제압하려 애썼습니다. 몸싸움을 벌이는 와중에 민주는 익숙한 얼굴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이전에 의심했던 오랜 직원, 김 대리였습니다. 김 대리님, 왜 이런 짓을 하시는 겁니까? 민준이 실망감에 가득 차 소리쳤습니다. 김 대리는 머뭇거리며 죄책감 가득한 눈빛으로 민준을 바라봤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민준을 밀쳐내고 도망쳤고 민준의 마음속에는 깊은 공허함만이 남았습니다. 민준이 침입자들과 씨름하는 동안 강 회장은 몰래 사무실을 빠져나와 외부로 탈출하여 근처 주민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려 했습니다. 그녀는 재빨리 지역 경찰에 연락했습니다. 멀리서 경찰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지자 침입자들은 당황하며 급히 후퇴했습니다. 몇 가지 도구와 흔적을 남긴 채였습니다. 민주는 도망치는 무리를 뒤쫓았지만 우두머리로 보이는 자에게 가로막혔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격렬한 대치가 벌어졌습니다. 내 놈들이 모든 걸 망칠 수 있을 것 같아? 절대로 그렇게 두지 않겠어. 민주는 손에 난 작은 상처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소리쳤습니다. 결국 우두머리는 민준의 끈질긴 저항에 밀려 경찰이 도착하기 전에 후퇴해야 했습니다. 경찰이 현장을 조사하는 동안 민준의 휴대폰에 문자 메시지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이건 경고일 뿐이다. 너무 늦기 전에 잘 생각해라. 민준은 휴대폰을 꽉 쥐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결연한 의지가 타올랐습니다. 나를 겁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나? 큰 착각이다. 공방의 희미한 불빛 아래 습격 후 어지럽게 널린 파편들이 보였습니다. 민준은 무거운 눈빛으로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실망감과 무력감이 교차했습니다. 강 회장이 옆에 서서 그의 어깨에 앙상한 손을 가볍게 얹었습니다. 잘했네, 민준군. 하지만 이제 시작일 뿐이야. 우리는 끝까지 버텨야 하네. 다음 날 아침, 민준은 공방 습격범 중 한 명으로 밝혀진 김 대리를 찾아 나서기로 결심했습니다. 몇 번의 수소문 끝에 그는 길가의 작은 카페에 홀로 조용히 앉아있는 김 대리를 발견했습니다. 김 대리님, 설명하셔야 합니다. 민준은 곧장 다가가 분노에 찬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김 대리는 순간 움찔했지만 도망치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쉬어버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네. 민준군, 내 가족이 그들 손에 잡혀 있어.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아내와 아이들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했네. 민준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잠시 후 마음을 추스르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박 대리의 계획에 대해 아는 게 있습니까? 김 대리는 망설였지만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공방뿐만 아니라 이 지역의 넓은 땅 전체를 노리고 있네. 거물급 투자자들과 손을 잡고 이 마을 전체를 고급 리조트로 개발하려는 속셈이야. 반대하는 사람은 협박하거나 돈으로 매수하고 있지. 민주는 강 회장과 이 씨에게 돌아가 자신이 알게 된 사실을 공유했습니다. 김 대리의 정보는 박 대리의 검은 계획을 더욱 명확하게 보여주었습니다. 단순히 공방 문제가 아니었군. 마을 전체를 빼앗으려 하다니. 이 씨가 굳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민주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를 막아야 합니다. 무고한 주민들이 집을 잃게 둘 수는 없어요. 현장을 다시 한번 꼼꼼하게 살펴보던 이 씨는 무너진 목재 더미 속에서 숨겨진 종이 조각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종이에는 박 대리 일당의 세부 계획 초안이 적혀 있었고 관련자 명단과 비밀 해합 장소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결정적인 단서야. 강 회장이 날카로운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이 정보를 이용해서 그들을 세상에 폭로해야 하네. 그날 오후 마을 주민 한 명이 죄책감 가득한 표정으로 강 회장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박 대리의 꼬임에 넘어가 강 회장 가족을 감시했다고 고백했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가 잘못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부디 용서해 주십시오. 제 잘못을 갚기 위해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남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강 회장은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당신을 탓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싶다면 마을 사람들이 그들에게 맞서 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민준과 이씨는 방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마을 청년들을 모아 공방을 보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단순히 방어만 할 수는 없네. 반격하기 위한 정보가 필요해 이씨가 강조했습니다. 민준은 동의했습니다. 그는 박대리의 계획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내기 위해 직접 비밀 해합 장소에 접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낯선 승용차 한 대가 공방 근처에 나타났습니다. 의심스러운 차림의 남자가 차에서 내렸습니다. 강 회장은 창문 너머로 그 모습을 보고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민준군, 누군가 오고 있어. 조심해야 하네.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누구든 우리 가족을 건드릴 수는 없을 것이다. 그날 밤, 공방 주변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낯선 승용차가 정문 바로 앞에 주차되어 민준과 강 회장을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민준은 나무 강목을 손에 들고 조심스럽게 문으로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낯선 사람의 얼굴을 확인하는 순간 그는 안도했습니다. 배달 음식을 든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혹시 민준 씨 되세요? 죄송합니다. 주소를 잘못 찾아왔네요. 청년이 어색하게 설명했습니다. 처음에 걱정은 사라졌지만 이 사건은 민준의 가족에게 더 큰 경각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절대 방심해서는 안 되네. 강 회장이 당부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준은 이 씨와 마을에서 믿을 만한 몇몇 사람들과 함께 작은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민준은 김 대리로부터 얻은 정보를 공유하며 박 대리의 음모가 단순히 공방만이 아니라 마을 전체를 위협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는 더러운 수법을 쓰는 자, 그것도 든든한 배경을 가진 자를 상대하고 있는 걸세. 서두르지 않으면 반격할 기회조차 없을지 몰라. 모두는 박 대리 일당이 자주 이용하는 비밀 해합 장소를 조사해야 한다는데 동의했습니다. 민준은 어린 시절부터 절친한 친구인 용식, 가명의 도움을 받아 이 임무를 맡기로 했습니다. 늦은 밤, 민준과 용식은 쪽지에 적힌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마을에서 조금 떨어진 숲속에 버려진 낡은 집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접근하여 덤불 뒤에 몸을 숨기고 안을 살폈습니다. 집 안에서는 회의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문틈으로 박 대리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계획을 서둘러야 해. 땅은 이미 준비됐어. 그 가족만 몰아내면 모든 게 끝나는 거야. 다른 누군가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럼 마을 사람들은? 만약 그들이 반대하면? 박 대리가 차갑게 웃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지도자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 민준이네 가족이 무너지면 마을 전체가 우리 뜻대로 따라올 거다. 민준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집에서 몰래 빠져나오려던 중 민준은 실수로 손전등을 떨어뜨렸습니다. 작은 소리에 박 대리의 부하 한 명이 즉시 주의를 기울이며 다가왔습니다. 젠장. 도망치자 용식이 속삭이며 민준을 근처의 큰 나무 뒤로 끌어당겼습니다. 발걸음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지만 다행히 부하는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하고 집 안으로 돌아갔습니다. 돌아온 민준은 강 회장과 이 씨에게 모든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그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박 대리는 법적인 허점을 이용해서 우리에게 땅을 넘기도록 압박하고 있어요. 마을 전체가 팔려나갈 위험에 처했습니다. 이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렇다면 김 대리가 한 말이 전부 사실이었군. 더 많은 증거를 찾아야 하는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 민준 가족의 어려움에 대한 소문은 금세 마을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오히려 민준 가족 때문에 마을이 불안해졌다며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들이 자초한 일이지.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조용히 잘 살았는데 얘 갑자기 이렇게 시끄러워진 거야? 한 주민이 찻집에서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런 수군거림은 민준에게 그 어느 때보다 큰 압박감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강 회장은 그를 위로했습니다. 그런 말들에 흔들려서는 안 되네. 기억하게.
자네는 지금 옳은 일을 위해 싸우고 있는 걸세. 그날 밤, 또 다른 낯선 편지 봉투가 문틈으로 들어왔습니다. 민준이 열어보니 안에는 짧은 글거만 적혀 있었습니다. 멈춰라. 그러지 않으면 더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강 회장은 편지를 읽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지만 민준의 눈빛은 결연하게 타올랐습니다. 저를 겁줄 수는 없을 겁니다. 우리는 계속 나아가야 합니다. 민준은 창문 앞에 서서 방금 받은 협박 편지를 뚫어져라 쳐다보았습니다. 그는 주먹을 꽉 쥐었고 눈빛은 굴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타올랐습니다. 강 회장은 옆에 앉아놨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들에게 압도당해서는 안 되네. 우리가 판세를 뒤집어야 해. 이 씨가 들어서며 새로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마을 주민 몇몇이 박 대리에게 매수되었다는 정보를 입수했네. 하지만 이건 빙산의 일각일 뿐이야. 더 깊이 파고들어야 하네. 과거부터 시작해서 말이야. 민주는 아버지의 절친한 친구였던 박 할아버지, 가명을 찾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박 할아버지의 집은 마을 끝, 무성한 나무들 사이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민준이 박 대리에 대해 묻자 박 할아버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자네 아버지는 정말 정직한 사람이었지. 하지만 박 대리는 아니었어. 그는 과거 땅 거래에서 자네 아버지를 속여 자네 가족을 빚더미에 앉게 만들었지. 박 할아버지가 슬픈 눈빛으로 해상했습니다. 그때 자네 아버지는 너무 사람을 믿었어. 속았다는 걸 깨달았을 때 남은 땅이라도 지키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했지만 박 대리는 결코 탐욕을 버리지 않았지. 집으로 돌아온 민주는 아버지가 남긴 낡은 서류들을 다시 찾아보았습니다. 작은 상자 안에서 빛바랜 편지 한 통을 발견했습니다. 아들아, 만약 내가 이 편지를 읽는다면 나는 이미 세상에 없을지도 모르겠구나. 박 대리는 나를 속였을 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악행을 저질렀다. 그는 목적을 위해서라면 어떤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는 자이니 부디 조심하거라. 내가 모든 음모를 밝힐 수 있는 중요한 증거 하나를 숨겨두었다. 그것이 열쇠가 될 것이다. 편지를 다 읽은 민주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그는 강 회장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증거를 어디에 숨기셨는지 아세요? 강 회장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우리가 찾아낼 걸세. 그 증거가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을지도 몰라. 민주는 외곽의 한적한 카페에서 박 대리를 만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번에는 그와 직접 대면하여 설명을 요구하고 싶었습니다. 박 대리는 민준 앞에 태연하게 앉아 있었지만 그의 눈빛에는 위험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여긴 어쩐 일인가? 나를 협박하러 왔나? 민주는 흔들리지 않고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진실을 알고 싶습니다. 당신이 우리 가족에게 그리고 아버지께 무슨 짓을 했는지, 아버지의 죽음과 관련이 있습니까? 박 대리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자네가 뭘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나? 자네 가족은 이미 오래전에 모든 것을 잃었어. 그리고 자네 역시 아무것도 지킬 수 없을 거다. 대화가 팽팽해지던 중 박 대리는 갑자기 민준의 가족 구성원 중 한 명을 언급했습니다. 자네는 이 모든 일이 나 혼자 꾸민 짓이라고 생각하나? 자네 가족에게 한번 물어보시지. 그의 말은 민준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그는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자신의 가족 중에 과거 박 대리와 손을 잡았던 사람이 있었던 걸까? 민준은 집으로 돌아와 박 대리가 한 말을 모두 강 회장에게 털어놓았습니다. 두 사람은 아버지가 편지에서 언급한 증거를 찾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씨가 제안했습니다. 자네 아버지가 남긴 모든 서류를 다시 검토해야 하네. 만약 증거가 정말 존재한다면 그것이 박 대리의 모든 계획을 뒤엎을 열쇠가 될 걸세. 깊은 밤, 가족 모두가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할 때 문 앞에 한 사람의 그림자가 나타났습니다. 민준이 문을 열자 그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가족 중 매우 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차가운 눈빛으로 민준을 바라보며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내가 박 대리를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나? 틀렸어. 모든 것은 이미 내 손을 떠났다고. 민주는 문 앞에 멍하니 서서 익숙했던 사람의 뒷모습이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배신자의 냉담한 선언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넌 이길 수 없어. 강 회장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집 안에서 나왔습니다. 괜찮으냐, 민준아? 누가 왔던 게나? 제가 한 번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어머니, 여기서 멈출 수는 없어요. 아버지는 우리를 믿으셨어요. 이제 제가 아버지께서 남기신 일을 마무리해야 할 때예요. 민준이 결연한 의지를 다지며 말했습니다. 민준과 강 회장은 마주 앉아 박 대리에게 이용당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의 명단을 다시 작성했습니다. 이름 하나하나를 언급할 때마다 그들은 위험이 얼마나 가까이 다가왔는지 실감했습니다. 이 씨가 명단 하나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방금 더 알아봤는데 마을에서 최소 3명이 박 대리에게 돈을 받았네. 그리고 또 한 명이 내부 첩자 역할을 하는 것 같아.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배신자와 싸워야 할 뿐만 아니라 아버지가 남기신 증거를 빨리 찾아야 합니다. 이게 박 대리의 가면을 벗길 유일한 기회예요. 민주는 공방 뒤편,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종종 사색에 잠기곤 했던 공터로 향했습니다. 아버지가 즐겨 찾던 자리를 파헤친 끝에 민주는 낡은 금속 상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상자를 열자 여러 토지 거래 관련 서류들이 나왔습니다. 그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짧은 메모였습니다. 열쇠는 우리가 시작했던 곳에 있다. 아버지,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셨던 걸까? 민주는 속삭였습니다. 복잡한 감정이 북받쳐 올랐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낯선 남자들이 갑자기 나타나 민준을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넣었습니다. 덩치 큰 남자가 다가와 협박조로 말했습니다. 서류 내놔. 선택의 여지는 없을 거다. 민준은 서류 상자를 꽉 쥐고 절대 놓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위태로워지는 순간 어둠 속에서 낯선 사람이 나타나 재빨리 남자들 몇 명을 쓰러뜨렸습니다. 그 낯선 사람은 말했습니다. 자네 아버지는 좋은 분이셨지. 그분의 아들이 악당들 손에 넘어가는 걸 볼 수는 없네. 그는 이어서 밝혔습니다. 자네 아버지가 말한 열쇠는 단순한 증거가 아니야. 특별하게 조각된 나무 상자일세. 아버지가 공방에 보관하셨지. 민주는 그 상자를 기억해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공방에 전시되어 있었는데 그 후로 사라졌어. 낯선 사람이 힌트를 주었습니다. 내 짐작이 맞다면 자네 아버지의 절친한 친구였던 박 할아버지가 뭔가 알고 계실지도 모르네. 민주는 밤중에 방금 찾은 서류를 들고 박 할아버지 댁으로 향했습니다. 박 할아버지는 잠시 놀랐지만 이내 민준을 데리고 낡은 창고로 들어가 상자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두꺼운 먼지 속에서 박 할아버지는 기름 먹인 천으로 덮인 작고 정교하게 조각된 나무 상자를 꺼냈습니다. 상자를 열자 안에는 조심스럽게 봉인된 두루마리 문서가 들어있었습니다. 박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자네 아버지는 이 상자가 진실의 증거라고 하셨지. 자네의 가족을 구할 수도 있지만 동시에 자네의 적들을 더욱 위험하게 만들 수도 있다고. 민준이 두루마리 내용을 다 읽기도 전에 박 할아버지에게 익명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두 사람이 영원히 숨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나? 우리 눈을 벗어날 생각은 꿈도 꾸지 마라. 민주는 나무 상자를 꽉 쥐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결의에 차 있었습니다. 원한다면 와라. 하지만 내 놈들 뜻대로 끝나게 두지는 않겠다. 민주는 박 할아버지 집 문을 굳게 닫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박 할아버지는 조용히 따뜻한 차 한 잔을 따라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아들아, 자네가 얼마나 큰 압박감을 느끼고 있는지 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포기하면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되고 말 걸세. 민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마음속의 혼란을 감추려 애썼습니다. 포기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가끔 이게 다 무슨 소용인가 싶기도 해요.
아버지는 이런 음모 때문에 돌아가셨고, 이제 모든 것이 반복되는 것 같아요. 무거운 침묵 속에서 민준 아버지의 모습이 그의 마음속에 떠올랐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늘 하시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민준아, 사람은 옳은 것을 지키며 살아야 한다. 아무리 힘들어도 가족의 명예를 더럽혀서는 안 된다. 그 말씀은 마치 등불처럼 민준에게 힘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그는 주먹을 꽉 쥐었고 눈빛은 다시 단호해졌습니다. 아버지께서 실망하시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어요. 민준과 박 할아버지는 두루마리를 펼쳐 조심스럽게 한 줄 한 줄 분석했습니다. 안의 서류들은 박 대리의 불법 거래에 대한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공무원 뇌물수수부터 토지 강탈을 위한 서명 위조까지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민준은 특정 메모를 가리켰습니다. 이 프로젝트, 이것 때문에 아버지가 빚을 지게 되신 거예요. 박 대리가 아버지께 불리한 계약서에 서명하도록 강요했고, 모든 게 무너졌을 때 우리 가족이 대가를 치러야 했어요. 박 할아버지는 무거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가 가진 이 증거들을 법 앞에 공개한다면 그는 절대로 빠져나가지 못할 걸세. 두 사람이 상의하는 동안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 할아버지가 문을 열자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안에는 민준과 박 할아버지를 찍은 사진과 함께 협박성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너희 둘 다 도망칠 수 없을 것이다. 민준은 이를 악물고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박 할아버지가 그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저들에게 우리가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되네. 이 압박감을 동력으로 삼아야 하네. 민준은 서류를 안전한 곳으로 옮기기로 결정했습니다. 박 할아버지는 과거 많은 어려운 사람들의 정의를 위해 싸워온 믿음직한 옛 친구, 임 변호사, 가명에게 도움을 청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강 회장도 동의했습니다. 이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때일세. 하지만 조심해야 하네, 민준군. 저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걸세. 박 할아버지 집을 나서려 할 때 낯선 남자들이 나타났습니다. 덩치 큰 남자가 다가와 협박조로 말했습니다. 서류 내놔. 그럼 너희를 살려줄지 생각해보지. 민준은 박 할아버지 앞을 가로막고 섰습니다. 그의 눈빛은 결연했습니다. 너희는 아무것도 얻지 못할 거다.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박 할아버지는 민준이 포위망을 벗어나도록 돕다가 부상을 입었습니다. 마침내 두 사람은 강 회장의 기지로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강 회장이 재빨리 마을 사람들에게 연락해 도움을 요청했던 것입니다. 모든 것이 잠시 진정되자 민준은 방 안에 홀로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휴대폰을 바라보며 불안감과 동시에 굳은 결의를 느꼈습니다. 나를 겁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나? 민준은 스스로에게 되뇌었습니다. 그는 어떤 비밀스러운 인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단호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민준은 휴대폰 화면을 바라보며 수화기 너머의 대답을 기다렸습니다. 차분하고 깊은 목소리가 들려왔고 짧은 약속이 정해졌습니다. 오늘 밤 작은 모퉁이 카페에서 봅시다. 전화를 끊은 민준은 걱정스럽게 자신을 지켜보던 박 할아버지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분을 만나러 가야 해요. 이게 우리가 상황을 반전시킬 마지막 기회일지도 몰라요. 박 할아버지는 깊은 생각에 잠겨 걱정으로 쉬어버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준아, 조심하게. 박 대리 같은 자는 절대 누구도 쉽게 속아 넘어가지 않아. 작은 모퉁이 카페에서 민준은 한 사장, 가명을 만났습니다. 중년의 남성은 세상사에 단련된 듯한 모습이었지만 그의 눈빛에는 깊은 피로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한 사장은 민준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들아, 자네 사정은 이미 알고 있네. 나는 자네 아버지의 친구였지. 진작에 그를 도왔어야 했는데. 민준은 조용히 한 사장의 고백을 들었습니다. 그는 충격적인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박 대리는 단순히 사업을 조종하는 것을 넘어
더 거대한 조직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 조직이 박 대리에게 권력과 재산을 쥐어주었고 그 대가로 박 대리는 그들을 위해 더러운 음모를 실행해야 했습니다. 민주는 압박감이 점점 더 커지는 것을 느꼈지만 포기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가 물었습니다. 한 사장은 대담한 계획을 제안했습니다. 박 대리가 운영하는 위장 회사에서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 모든 증거를 공개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자네는 이 주주총회를 이용해 모든 것을 폭로해야 하네. 하지만 조심하게. 박 대리 조직 내부에 자네를 몰래 돕고 있는 조력자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말게. 민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모든 세부 사항을 기억했습니다. 그는 복잡한 심정으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문 앞에 도착했을 때 나무 문에 쪽지 하나가 붙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계속 이 길을 간다면 너에게 탈출구는 없을 것이다. 민주는 쪽지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단호한 의지가 서렸습니다. 그는 계획을 실행하기 전에 박 할아버지를 안전한 곳으로 피신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민주는 고급 레스토랑에서 박 대리를 만났습니다. 그는 차가운 표정으로 원수와 마주 앉았습니다. 박 사장, 너무 늦기 전에 멈추시오. 그러지 않으면 내가 당신의 모든 비밀을 세상에 드러낼 겁니다. 박 대리는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오만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자네가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 자네 가족은 처음부터 패배했어. 나는 그저 자네가 짓밟히기 전에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지켜보고 있을 뿐이다. 그 말은 민준의 분노를 일으켰지만 그는 감정을 억눌렀습니다. 민준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당신은 후회하게 될 겁니다.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민준은 낯선 번호로부터 문자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비밀 회의는 오늘 밤 열린다. 자네에게 최고의 기회다. 놓치지 마라. 문자 메시지는 민준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지만 동시에 희망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는 결정적인 순간이 다가왔음을 알았습니다. 민준은 방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 램프 불빛이 그의 긴장된 얼굴을 비췄습니다. 그는 계획의 마지막 부분을 적고는 휴대폰을 뚫어져라 쳐다보았습니다. 이번엔 모든 것을 끝내겠어. 민준은 집 밖으로 나섰습니다. 그의 모습은 밤의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앞길에는 오직 어둠과 위험만이 남아있는 듯했습니다. 민준은 심호흡을 하고 한 사장이 건네준 낡은 휴대폰을 바라보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작은 카메라 펜이 놓여 있었습니다. 박 대리의 비밀 회의에서 증거를 기록할 중요한 무기였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기회다. 그는 스스로에게 다짐하며 결연한 눈빛을 보였습니다. 강 회장은 민준 옆에 서서 걱정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정말 조심해야 한다, 민준아. 박 대리가 눈치채면 무슨 짓을 할지 몰라. 민준은 고개를 끄덕이고 어머니를 힘껏 껴안았습니다. 마치 힘을 얻으려는 듯이. 그는 집을 나서 인생 최대의 시련에 맞설 준비를 마쳤습니다. 예곽 한적한 길가, 울창한 숲으로 둘러싸인 별장이 나타났습니다. 별장 정문에서 새어나오는 불빛은 경계를 서고 있는 두 명의 경호원을 비췄습니다. 사방에는 감시 카메라가 설치되어 모든 움직임을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별장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멈춰 서서 접근할 기회를 엿보았습니다. 바로 그때 등 뒤에서 한 사람의 그림자가 나타났습니다. 따라오세요. 한 여성이 속삭였습니다. 그녀는 박 대리의 오랜 비서인 윤 비서, 가명였습니다. 윤 비서는 민준을 별장 근처의 비밀 통로로 안내하고 임시 출입증을 건넸습니다. 지금 뭘 하시는 겁니까? 민준이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윤 비서는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 인간을 너무 오래 참아왔어요. 이제 모든 것을 끝낼 때입니다. 제 지시대로 하세요. 하지만 절대 들키지 마세요. 민준은 그녀의 예상치 못한 도움에 감사하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준은 어두운 구석을 따라 몸을 숨기며 감시 카메라의 시야를 피해 조심스럽게 이동했습니다.
손에는 출입증을 꽉 쥐고 회의실이 있는 곳으로 한 걸음씩 다가갔습니다. 바로 그때 경호원 한 명이 갑자기 뒤를 돌아봤습니다. 민주는 재빨리 몸을 숙여 바닥에 떨어진 물건을 줍는 척했습니다. 어이, 거기서 뭐 하는 거야? 경호원이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물었습니다. 민주는 미소를 지으며 서비스 직원 목소리를 흉내냈습니다. 아, 그냥 청소 중입니다. 신경 쓰지 마세요. 경호원은 몇 마디 투덜거리더니 자리를 떴고 민주는 요동치는 심장을 진정시켜야 했습니다. 마침내 민주는 회의실에 도착했습니다. 문틈으로 박 대리가 거물급 파트너들과 함께 앉아 토지 강탈 및 공무원 뇌물수수 계획을 논의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민주는 휴대폰 녹음을 켜고 카메라 펜을 눈에 띄지 않는 곳에 두어 모든 증거를 수집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서류들을 다시 촬영하려다 실수로 펜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작은 소리에 박 대리가 깜짝 놀라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돌아봤습니다. 밖에 누구 있나? 그가 소리쳤습니다. 민주는 숨을 죽이고 더 이상 소리를 내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상황이 위험하다는 것을 깨달은 민주는 재빨리 회의실을 빠져나왔습니다. 하지만 복도로 나오자마자 경호원에게 발각되어 즉시 추격을 당했습니다. 민주는 심장이 터질 듯 뛰며 전력 질주했습니다.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다고 생각하는 순간 윤 비서가 작은 통로에서 나타나 그에게 손짓했습니다. 이쪽이에요. 그녀가 작게 말하며 민준을 별장 뒤편으로 이어지는 비밀 통로로 안내했습니다. 두 사람이 밖으로 빠져나왔을 때 민준은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별장을 돌아보았습니다.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순간 민준의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낯선 번호로부터 온 문자 메시지가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 조심해라. 민준은 문자 메시지를 읽으며 눈빛이 점차 엄중해졌습니다. 그는 마지막 전투가 다가오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그 어느 때보다 철저히 준비해야 했습니다. 민준은 극도의 긴장감 속에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박 대리의 별장에서 있었던 일들이 머릿속을 어지럽혔습니다. 휴대폰을 들여다보자 낯선 번호로부터 온 냉담한 경고 메시지가 여전히 화면에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 조심해라. 그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누가 이 메시지를 보낸 걸까? 박 대리 내부의 사람일까? 다음날 아침 별장에서 박 대리는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차갑게 빛났고 측근들에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어젯밤 회의에 누군가 침입했다. 당장 찾아내야 한다. 내부 첩자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윤 비서는 방 한구석에 조용히 앉아 불안감을 감추려 애썼습니다. 신문을 위해 불려갔을 때 그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사장님. 하지만 필요하시다면 단서를 찾는 데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윤 비서는 교묘하게 박 대리의 의심을 다른 곳으로 돌렸지만 자신이 위험한 줄타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민주는 낯선 전화번호의 출처를 알아내기 위해 한 사장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예상과 달랐습니다. 추적이 불가능한 대포폰이었습니다. 분명 누군가 자네를 도우려는 것 같네. 하지만 양다리를 걸치고 있을 가능성도 있어. 한 사장이 경고했습니다. 민주는 자신이 상상했던 것보다 더 큰 위험이 도사리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오후에는 박 대리의 경호원들이 민준의 공방에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은 모든 개인 물품을 검사하겠다고 요구했습니다. 민준 씨,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저 사람들이 뭘 원하는 거죠? 한 직원이 불안하게 물었습니다. 민준은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으며 재빨리 휴대폰과 녹음펜을 안전한 곳에 숨겼습니다. 하지만 다른 직원이 불행히도 민준이 어젯밤 별장 근처에 나타났었다는 사실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즉시 민준은 경호원들에게 끌려갔습니다. 황량한 폐창고에서 박 대리가 분노에 찬 얼굴로 나타났습니다. 어젯밤 회의에서 뭘 가져갔지? 당장 내놔. 그러지 않으면 내 가족이 대가를 치르게 될 거다. 그가 으르렁거렸습니다. 민주는 흔들리지 않고 단호한 눈빛으로 대답했습니다.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나를 겁줄 수 없습니다. 박 대리는 비웃으며 부하들에게 압박 수위를 높이라고 명령했습니다. 바로 그때 창고 밖에서 큰 폭발음이 들려왔습니다. 혼란 속에서 윤 비서가 주의를 끌기 위해 작은 폭발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연기가 자욱하게 퍼지자 그녀는 재빨리 민준이 비상구를 통해 창고를 탈출하도록 도왔습니다. 서둘러요. 이게 마지막 기회예요. 그녀가 속삭였습니다. 두 사람은 어둠 속을 헤치며 도망쳤고 분노에 찬 박 대리와 그의 부하들을 뒤로 했습니다. 안전한 곳에 도착하자 민준은 휴대폰을 꺼내 회의 녹음 파일을 다시 듣기 시작했습니다. 낯설고 비밀스러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한 사장부터 처리해야 해. 그러지 않으면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갈 거다. 민준은 깜짝 놀랐습니다.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자신을 돕고 있는 한 사장이 박 대리의 다음 표적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는 휴대폰을 꽉 쥐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결연한 불꽃이 타올랐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두지 않겠어. 버려진 창고, 고요한 밤의 장막 속에서 민준은 녹음 파일의 데이터를 긴장하며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한 사장 가족부터 공격해.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어.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오는 위협적인 낯선 목소리는 민준을 소름 돋게 만들었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직감했습니다. 만약 박 대리가 행동에 나선다면 그 결과는 상상조차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른 장소, 박 대리는 익숙한 별장에서 최측근들을 소집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냉혹함과 음모가 가득했습니다. 오늘 밤 공격한다. 한 사장 가족은 감히 나에게 맞서는 자들에게 본보기가 될 것이다. 방 밖에서 윤 비서는 조용히 그 계획을 엿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걱정이 가득했지만 즉시 행동에 나설 수는 없었습니다. 윤 비서는 비밀 전화번호를 이용해 민준에게 연락할 방법을 찾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녀는 작은 카페에서 민준을 만났습니다. 민준 씨, 시간이 없어요. 오늘 밤 한 사장님 댁을 공격할 거래요. 당신이 막아야 해요. 민준은 침묵했습니다. 마음속은 갈등으로 가득 찼습니다.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선택임을 알았지만 그것만으로는 한 사장 가족을 구하기에 충분히 빠르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행동하기로 결심한 민준은 더 많은 증거를 찾기 위해 몰래 박 대리의 별장으로 접근했습니다. 윤 비서의 안내에 따라 그는 정문을 통과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별장 깊숙한 곳에 위치한 박 대리의 비밀 회의실. 민준은 커튼 뒤에 몸을 숨기고 박 대리와 파트너들 간의 대화를 엿들었습니다. 오늘 밤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다. 한 사장은 더 이상 위협이 되지 못할 거야. 민준은 재빨리 카메라 펜을 이용해 대화 내용 전체와 테이블 위에 중요 서류들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작은 실수로 펜을 바닥에 떨어뜨렸고 그 소리에 모두의 이목이 집중되었습니다. 경호원들이 수색을 시작하자 민준은 재빨리 회의실을 빠져나와 작은 방으로 숨었습니다. 어두운 방 안에서 그는 박 대리의 불법 거래에 대한 비밀이 담긴 오래된 서류 더미를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민준이 막 떠나려 할 때 밖에서 육중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한 경호원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누군가 여기 있다. 모든 방을 샅샅이 뒤져. 민준이 별장에 있는 동안 한 사장의 집은 갑자기 낯선 남자들에게 포위되었습니다. 경호원들이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수적으로 불리하여 제압당했고 큰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한 사장은 갑자기 가족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내가 과거에 박 대리 밑에서 일했었다. 그를 배신하고 이 가족을 지키려 했지만 이제 그가 복수하러 돌아온 것이다. 한 사장의 아내는 충격의 말을 잃었고 아이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 혼란스러운 눈빛으로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민준이 별장에서 탈출하려 할 때 그의 휴대폰 신호가 갑자기 끊겼습니다. 동시에 박 대리는 경호원으로부터 침입자가 아직 별장 안에 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당장 그놈을 잡아. 민준은 벽 모퉁이에 숨어 가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모든 것이 통제불능 상태에 빠졌음을 알았지만 어떻게든 잡히기 전에 탈출구를 찾아야 했습니다. 별장 복도에는 다급한 발걸음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민주는 박대리의 부하들에게 포위되었지만 그의 눈빛에는 조금의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손에는 방금 녹음한 파일이 담긴 휴대폰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내가 말했지, 민준. 날 건드리지 말라고. 그러지 않으면 내가 자초한 재앙을 맞게 될 거라고. 박대리가 민준과 마주서서 차갑게 위협했습니다. 민준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박 사장, 이번엔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저에게는 증거뿐만 아니라 당신이 수년 동안 숨겨왔던 모든 것이 있습니다. 민준은 재빨리 휴대폰을 조작해 녹음 파일을 소셜미디어에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공개했습니다. 비밀 회의에서 나눴던 대화 내용이 선명하게 울려 퍼지자 박대리의 부하들은 당황했습니다. 몇몇은 즉시 박대리의 명령을 따르기를 거부하며 등을 돌렸습니다. 한편 한 사장의 집에서는 상황이 더욱 위태로워졌습니다. 박대리의 부하들이 집 안으로 들이닥쳐 포위했습니다. 한 사장의 가족은 공포에 떨었지만 그의 큰아들이 갑자기 앞으로 나서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경찰이 오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떠나지 않으면 모두 체포될 겁니다. 놀랍게도 이 모든 상황이 벌어지기 전에 한 사장의 아들이 몰래 경찰에 신고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큰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그의 행동은 가족을 구했을 뿐만 아니라 박대리의 조직을 뒤흔들었습니다. 별장에서 박대리는 모든 것이 자신의 통제를 벗어나자 격분했습니다. 그는 민준에게 달려들어 휴대폰을 빼앗으려 했고 두 사람은 비밀 회의실에서 격렬하게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당신은 이 모든 짓을 단지 증오심 때문에 저지른 겁니까? 민준이 박대리를 밀쳐내며 소리쳤습니다. 증오. 이건 대가야. 내 아버지와 한 사장이 내 인생을 망쳤어. 나를 빈털터리로 만들었다고. 박대리가 고통과 분노에 찬 얼굴로 울부짖었습니다. 민준은 박대리가 잠시 집중력을 잃은 틈을 타 재빨리 방에서 탈출하여 녹음 파일을 경찰에 전송했습니다. 박대리가 더 이상 빠져나갈 길이 없도록 확실히 못 박은 것입니다. 그 사이 한 사장은 가족 앞에서 자신이 수년 전 박대리를 감옥에 보내기 위해 증거를 조작했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것이 내 인생 최대의 실수였다.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라고 생각했지만 결국 괴물을 만들어낸 셈이지. 이 충격적인 진실에 한 사장의 가족과 윤 비서는 모두 망연자실했습니다. 하지만 윤 비서는 비난 대신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 잘못을 저질렀어요.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거예요. 경찰이 별장에 도착했을 때 박대리와 그의 부하들은 모두 체포되었습니다. 민준이 제공한 서류들은 박대리와 그의 조직을 기소하는데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습니다. 수사를 지휘한 경위는 민준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정말 잘 해주었네, 젊은이. 자네가 아니었다면 이 모든 일이 밝혀지지 못했을 걸세. 한 사장의 가족은 새로운 시작을 위해 도시를 떠나 조용한 시골에서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한 사장은 자신의 모든 잘못을 바로잡고 자신이 상처 주었던 사람들과의 관계를 회복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민준은 한 사장의 대기업에서 일하라는 제안을 거절하고 소박한 삶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다시 공방으로 돌아와 아버지가 남긴 것들을 돌보며 선행은 반드시 보상받는다는 믿음을 이어갔습니다. 어느 늦은 오후, 민준은 마을 길을 따라 자전거를 끌고 걸었습니다. 붉은 저녁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공방으로 낯선 편지 한 통이 배달되었습니다. 편지 안에는 짧은 글고 하나만 적혀 있었습니다. 당신의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민준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희망으로 반짝였습니다. 인생에는 여전히 많은 시련이 기다리고 있겠지만 용기와 선한 마음이 언제나 자신을 올바른 길로 이끌어 줄 것임을 그는 알았습니다. 민준의 이야기는 단순히 공방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용기, 끈기, 그리고 책임감에 대한 교훈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인생에서 올바른 결정이 항상 쉬운 것은 아니지만
그만한 가치가 있음을 상기시켜 줍니다. 과거의 실수는 심각한 결과를 남길 수 있지만 용서와 변화하려는 의지는 고통을 치유하고 새로운 기회를 열어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작은 친절과 인간애라도 한 사람의 인생뿐만 아니라 주변 공동체 전체를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용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과거에 상처를 준 사람들을 용서하고 함께 나아가야 할까요? 아니면 자신의 입장을 단호하게 지켜야 할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아래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켜서 다음 감동적인 이야기를 놓치지 마세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여정에서 다시 뵙겠습니다.